그러면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큐브 게임 있잖아요. 그쵸? 네, 긍정적인 마인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여성. 물론 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스펙, 도대체 토익 점수는 몇 점이 되어야 하고 학점은 몇 점이 되어야 하고 다들 궁금해하실 수 있겠지만 당연히 스펙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스펙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다 뽑진 않아요. 단순한 스펙만 높다면 그 친구한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단순한 스펙이 아니거든요. 기업에서 원하는 건. 그래서 물론 기본적인 스펙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스펙이 있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당찬 여성 어때요? 면접에 가서도 단호하고 또렷또렷한 말투, 그쵸?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의사 그 전달 능력, 다음에 함께 쟤네 진짜 함께 일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어때요? 좋은 미소 절대 잃지 않으셔야 될 거고 그런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 그거를 늘 인식하시면서 대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뭐 누구나 다 인정하겠지만 그런 호감형의 이미지 또 제가 마지막에도 말했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는 다들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다 큐브를 완성하실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금 많이 이렇게 아직은 제가 볼 때 서류를 별로 써보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취업을 시작하면 준비를 시작하면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의 꿈을 꼭 실현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 자리에 쓴 게 여러분도 제 이야기 들으셨지만 정말 여러분보다 잘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평범한데 다만 정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느끼고 또 정말 대기업 취업까지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언론홍보학과 3학년 하지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언론홍보학 정말 전공하고 싶었었거든요. 신문방송학을 되게 꿈이었었는데 되게 재밌는 공부를 하고 계시겠네요. 네. 저는 내년 하반기에 두산 매거진 공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려고 취보도 가입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김세미 사원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스터디인데 사실 좀 막막하더라고요. 기간이나 좀 그 내용적인 측면, 인원 구성 등과 같은 그런 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팁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친구가 스스로 그런 스터디를 구성하실 수도 있고 지금 사실 막막하잖아요. 그쵸? 저는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스터디를 되게 구한다라는 게 많이 뜰 거예요. 제가 지금 요즘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 친구 중에 정말 스터디를 하루에 3개도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스펙이 너무 좋았는데 저희는 그 친구가 1등으로 취업을 할 때 거의 네이티브만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친구가 가장 늦게 취업이 됐어요. 아이러니하죠. 결국 스펙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친구가 나중에 안 되니까 하는 게 취업을 3개씩 하더라고요. 저기 취업이래. 스터디를 3개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딱 반년 있고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면접에 가서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도 지금 당장 막막하니까 일단은 굉장히 많이 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아마 기업별로 스터디가 많이 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류가 발표된 지가 두산도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인적성 시험이 있었거든요. 지금 면접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구가 언제든 뭐 참여하는 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쵸? 가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꼭 남자가 있는 곳으로 가시고 보통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남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여자친구들이 되게 그런 걸 부끄러워하나 봐요. 저 취업할 때도 되게 남자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고 또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어요. 차이는 있었는데 그 인원 대비는 제가 볼 때 10명 이상이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제가 5명, 뭐 4명 이런 식으로 다대다 면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저 오빠는 말 실수를 저렇게 하는구나. 긴장을 하면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본인은 모르죠. 그러니까 서로가 압박 면접을 되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친구도 서로가 좀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다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까지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얻을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저도 다른 친구들의 자기소개서를 읽어봄으로 인해서 단순히 인터넷에 떠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살아있는 걸 통해서 조금 제 것도, 내 거 너무 별로였구나를 느끼고 스스로 고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저희는 심지어 스터디를 할 때 정장을 입고 모인 적도 있어요. 정말 실전과 똑같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그 스터디를 하는 그 면접이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너무 서로가 압박을 가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다른 면접에 가서도 되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실전에 가서. 그래서 그런 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저는 100% 다를 거라고 믿고요. 꼭 일단은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시다 보면 이 스터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고 이 스터디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안 좋게 나랑 맞지 않구나. 그럴 땐 과감하게 이제 그만두셔도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변별력도 결국에는 직접 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그렇지만 연애도 해봐야 알잖아요. 그쵸? 남자분도 그런 것처럼 좀 스터디를 빨리 일단은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게 좀 팁이라면 팁이었던 것 같아요. 네. 특강 감사하고요. 네. 물론 여성이 남성보다 잘하는 점도 있지만 반대로 남자가 여자보다 잘하는 점이 직장에서 뭐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건 정말 깊고 깊게 들어가 보자면 우리나라의 유교문화부터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그 사회 구조상에 좀 문제이기도 하죠. 굉장히 제가 근데 그런 생각을 들어요. 윗분들이, 위에 상사들이 아래 직원이 남자일 경우 일 시키기를 편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한테는 일 시키기가 미안한 거예요. 야근 시키기도 미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벽이 생기고 그게 아무래도 우리로서는 나 할 수 있는데, 남아서 일할 수 있는데 뭔가 나한테 소외감으로 돌아오고 좀 그런 악순환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남자분들이 우리보다 뭐 잘하고 못하고 아무래도 좀 그런 사회적 구조가 일단은 기업 문화라든지 그런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 여성들도 요즘에는 보면, 제 여자 동기들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말 쿨하고 당찬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남자 못지않게 회식 자리에서도 술도 잘 마시고요. 절대 예를 들어 김세미 씨 뭐 해봐 했었을 때 오히려 남자들보다 더 빼지 않고 잘할 자신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어필이 되면 조직 생활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굳이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자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그쵸? 남자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근데 조직 안에서는 제가 볼 때 그게 꼭 눈에 띄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되어 있는 선입견이나 그런 걸 우리가 타파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도 그래서 되게 회사 생활하면서 내가 잘하지 않으면 앞으로 뒤로에 들어오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앞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좀 이렇게 열심히 해줘야 한다는 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자동차 딜러가 되고 싶은데요. 정말요? 네. 네. 근데 자동차 업계 쪽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네. 들어갈 때 어떤 면접, 그런 자동차에 관련된 거를 막 물어보는지, 아니 면접 때 어떤 정보? 그렇죠.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물론 자동차의 뭐 구조, 뭐 동력 전달, 기계 어떻게 되어 있니, 뭐 구성 이런 걸 묻진 않아요. 우리한테. 그런 걸 우리한테 묻진 않아요. 그렇지만 최근 자동차 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질문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런 건 당연히 특히 딜러라면 알아야겠죠. 요즘 뭐 판매 시장이 어떻게 구도가 달라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셔야 될 거고, 그러면 어떤 또 판매 노하우를 가지고 친구가 판매를 해야겠다는지 어떤 그런 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팁을 드리자면, 딜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수시로나 뜰 거예요, 아마. 이렇게 뭐 주기적으로 우리 그 공채가 뜨듯이 그렇게 뜨지는 않고요. 아마 상시적으로 뜨거나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정말 필요할 때 뽑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저희 회사는 지금, 저희 회사에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카마스터를 특히 요즘 딜러라고 말하거나 혹은 그 영업 뭐 사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식 명칭 카마스터라고 해요.
그 카마스터들을 제가 상대할 일이 좀 있는데, 우리 회사 저희 현대자동차 안에도 정말 연속 그 10등 안에 드시는 분 중에 여자분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회사 최초의 여성 임원이 카마스터 출신이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정도까지 되기 위해선 그분이 포기한 것도 많았을 테고 남자들과 치열하게 정말 경쟁을 하셨겠죠.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따로 영업직을 그렇게 뽑지는 않고요. 지금 아직 채용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수입차 쪽은 딜러들을 그런 식으로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쪽은 그 영업직은 잘 모르겠는데 따로 영업직구는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스텝 부서라서 지원 부서거든요. 그래서 뭐 판매하고는 근데 저희 회사가 워낙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는 지금 본사에 있는데요. 그 판매를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카마스터들을 만날 일이 있어요. 저희가 그 카마스터들도 우리가 뭐 대리점 지점이 있잖아요. 저희는 지점 카마스터들만 상대를 하는데 카마스터의 포상이나 인사 쪽 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마스터 분들을 만날 기회가 좀 종종 있는데 그런 여자 카마스터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죠, 그분들은. 저희가 최근에 뭐 이렇게 채용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 보면 정말 말씀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늘 웃으시고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저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꿈을 가지고 계신데 아까 보니까 인상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한 사람 중에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질문을 할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도 좀 그런 남한테 충분히 호감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영업 쪽에 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기졸업자랑 그 재학생 중에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졸업을 먼저 한 사람은 조금 취업 시장에 불리하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네. 만약에 그 취업을 하셨을 때 네.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셨는지 아니면은 졸업하신 다음에 취업하셨다면은 그 공백기라고 해야 되나?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면서 지내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9학기 다녔어요. 기졸업자가 되기 싫어서. 그만큼 기졸업자에 대한 약간의 좀 제가 볼 땐 부정적인 사고방식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친구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바로 졸업을 하고 아무래도 들어가는 친구들을 좋아한다라는 저도 그 당시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졸업자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졸업자를 무조건 뭐 서류를 탈락시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 공백기를 얼마나 알차게 뭔가를 준비했다면 그게 만약 우리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한 거라면 더더욱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고 사실 그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친구가 뭔가 얻은 게만 있다면 그리고 그 얻은 강점을 충분히 저희 회사와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회사와 접목시킬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다만 나이는 조금 문제가 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은데 사실 그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 제한이 뭐 대놓고 있는 저희 있잖아요. 몇 년도 졸업 뭐 이렇게 졸업 예정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 많은 경우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쉽게 같은 조건이라면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서류 패스도 더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뚜렷한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통계적 근거는 없지만 제 주위를 보건대 되도록이면 그 기졸업자가 돼서 오랜 공백기를 두실 거라면 차라리 좀 휴학을 하신다거나 해서 졸업을 하고 졸업 예정자이거나 아니면 한 학기 뭐 텀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정도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다 돼서 일단 내려가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